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구촌 뉴스 시작하기 전에 지금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와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전로 석정 삼거리에서 장곡의 사거리 구간, 장곡의 사거리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1톤 화물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서 아직 사고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신운식 통신원께서 제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구촌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이 뭔가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아프가니스탄인데요. 결국 우려하던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의 거점인 북부 판시지르에서 민간인 20여 명을 살해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BBC는 탈레반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 저항군과 교전이 발생했던 판시지르에서 최소 2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영상에는 판시지르 도로변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탈레반 전사들에게 포위돼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 남성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희생자는 저항군에게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심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탈레반에 체포돼서 며칠 후 시신이 집 근처에 버려졌고 또 시신에서는 고문 흔적까지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탈레반은 판시지르에 진입한 뒤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라면서 보호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피난길에 올라서 현재 붐비던 시장이 텅 비고 탈출하는 차량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참 완전히 그냥 아프가니스탄이 지옥이네요. 지옥 지금.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뒤에 언론사들도 문을 닫았다고요? 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한 지 한 달 만에 150곳이 넘는 언론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타스 통신은 아프간 톨로뉴스를 인용해서 지난달 15일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에 아프간 20개 주에 있는 언론사 가운데 최소 153곳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운영 중단의 주된 이유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또 탈레반이 부과한 여러 제재 등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탈레반 재장악 후 아프간에서는 언론 탄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수도 카불에서 여성 인권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이 탈레반의 구금이 되고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서에서 채찍 등으로 두들겨 맞았다라는 소식이 해외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공분까지 일으켰는데요. 이 탈레반은 또 여성 언론인들이 국영방송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언론에서도 대부분의 여기자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아프간 전국 언론인 연합 관계자는요, 이 국제기구들이 언론 탄압 해결에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프간의 언론과 시민의 자유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십 년간 분쟁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최근 다시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종교와 영토 문제로 시작해서 수십 년간 분쟁을 반복해온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한 이후로도 5차례의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 가장 최근은 지난 5월인데 11일간 전쟁에서 28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또 7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변국들의 중재로 이 전쟁은 중단이 됐지만 다른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영화 쇼생크 탈출을 연상시키는 탈옥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문제가 불씨가 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시 한번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 생산 시설과 지하터널 등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날 공격은 전날 저녁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이 하마스의 로켓은 이스라엘 적어도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타격을 했고요. 또 대피하던 주민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이 있기 전날에는 탈옥범 6명 중 2명이 이스라엘 경찰에 검거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제가 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집단 탈옥을 살펴보면 이 지난 6일 벌어졌는데요. 철통 경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북부 길보아 교도소에서 6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감방 화장실에서는 작은 구멍이 발견이 됐는데요. 수개월 동안 숟가락으로 교도소 담장 밖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파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탈옥범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 책임자인 전직 사령관과 또 지하드 그룹 구성원인데 이 중 4명은 무기수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즉각 군과 경찰은 물론 또 헬기와 드론까지 투입해서 대대적인 추적 작업에 나섰는데요. 추가 탈출을 막기 위해서 수감자들을 이감하는 과정에선 이를 거부하는 수감자들의 방화 등 집단 행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팔레스타인은 이 탈옥 소식을 환영하면서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탈옥수들을 국민 영웅으로 칭송하면서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이들의 안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시위대가 이스라엘군과 대치하면서 수십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탈옥범 검거를 비난하면서 휴전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군 역시 앞으로 가자지구 도발 행위에 대해서 공습으로 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시 긴장의 불씨가 지펴지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가을 태풍 소식인데요. 며칠 안에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14호 태풍 찬투가 중국 동부해안 일대를 따라서 어제 저녁 중국의 경제 중심 상하이 푸둥 지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중국 기상당국은 강력 태풍이던 찬투의 등급이 일반 태풍으로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서 이 오렌지색에서 황색으로 적색경보를 내렸는데요. 이 대만을 지나면서 곧장 북진하던 찬투는 이 상하이 인근에서 이동 속도가 크게 느려지면서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도는 특이한 이동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 때문에 상하이는 그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푸젠성과 저장성, 장쑤성, 상하이 일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저장성은 위험 지역 주민 61만 명을 대피시켰고요. 상하이시의 경우에는 그제 오후에 이어서 오늘 하루 초중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국제공항 푸둥과 홍차오 두 곳의 항공편이 그제 하루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이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태풍으로 가뜩이나 심했던 중국의 물류난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태풍 찬투는 16일 새벽까지 사흘 넘게 중국 상하이 부근에 머물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태풍의 만반의 대비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